한겨레 신문이 한국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의미 중에서 한국 최초의 순한글 가로쓰기 일간지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세종대왕이 어여쁜 백성이 널리 사용하라고 한글을 창제한 것이 1443년이고 반포한 해가 1446년이다.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것이 1988년이니 무려 540여 년가량 지나서야 세종대왕의 꿈이 제대로 이뤄진 셈이다. 1988년 당시 종합일간지가 순한글 가로쓰기를 하는 것은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은 일본 신문을 본받아 한글과 한자 혼용의 세로쓰기를 하고 있었다. 중앙일보가 1995년에 한글 가로쓰기에 동참하면서 점차 한글 가로쓰기가 확산되었고 지금처럼 대다수 종합일간지가 한글 가로쓰기를 하게 됐다. 하지만 많은 신문이 여전히 제목 등에서는 한자를 섞어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겨레 신문의 순한글 가로쓰기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96년에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됐고 1976년에 한창기 씨가 순한글 가로쓰기 잡지인 뿌리 깊은 나무를 냈다. 한겨레 신문의 순한글 가로쓰기는 이렇게 한글을 갈고 닦고 키워온 선구자들의 노력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동아투이 안종필 평전자유 언론실천재단 램 김성우 지음 2025년 6월을 읽으면서 순한글 가로쓰기 역사에 또 한 사람의 선구자를 발견했다. 바로 안종필 동아투이 이대 위원장이다. 물론 이 책이 그것을 주제로 집필된 것은 아니다. 어목한 유신 독재 시절 당시 차장급 선배 기자로서 동아투이 위원장을 기꺼이 맡아 언론자유 운동을 묵묵하게 이끌다가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진 안 위원장의 일생을 다룬 책이다. 나는 책장을 넘기면서 목차를 훑어보다가 한글 전용 가로쓰기 신문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6부에 눈길이 멈췄다. 그런데 6부를 읽어도 이상하게도 제목에 있는 한글 전용 가로쓰기 신문 얘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한 채 계속 책을 읽던 중 7부에서 비로소 그 대목을 발견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직전인 9월 수감 중인 성동구치소에서 안 위원장이 동료들에게 했다는 말이 실려 있었다. 길지만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새 시대가 와서 우리가 언론계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될 때 구체적으로 신문은 어떻게 만들고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로쓰기에 한글 전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신문은 너무 식자층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민중을 위한 진정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 편집도 지금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종합 편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부처 출입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너무 관 위주의 취재여서 민중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새 시대가 오면 국민들이 골고루 출자해서 그들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신문사를 좌지우지 못할 테고 편집권은 독립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신문도 아니고 우리 신문이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297쪽. 당시 이 말을 듣고 같이 수감돼 있던 동료들이 멍한 표정을 지었고 훗날 한겨레 신문 창간 때 합류한 김종철 동아투이 위원은 감옥에 있는 분이 저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이 당시에 한 이 말은 지금의 언론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안 위원장이 언론운동가 이전의 기자이고 정말 언론을 고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실감했다. 그가 감옥에서 말을 할 당시 또는 이후에 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한겨레 신문 창간에 참여한 사람이 꽤 있었으니 필시 순한글 가로쓰기를 비롯한 그의 언론관이 한겨레 신문 창간에 많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는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은 뒤인 12월 4일 옥에서 석방됐다. 그리고 자유의 시간을 즐길 틈도 없이 2주 만에 입원해 간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9일 복직의 꿈도 새 신문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안종필 자유 언론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동아투이 동지들과 언론계가 1987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첫 수상자는 보도 지침을 폭로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던 김주원 전 한국일보 기자였다. 기자협회보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를 하고 있는 김성우 씨가 자료와 인터뷰,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영원한 동투위원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 책은 안종필의 생애를 다룬 평전이지만 그를 통해 보는 또 한편의 동아투위 투쟁사다. 2025년이 동아투위가 결성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그 의미 깊은 해에 자유언론의 순교자 안종필 평전이 나온 것은 설사 물리적 죽음은 있을지언정 안종필 위원장과 동아투위가 추구해온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필 평전은 동아투위와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자유언론, 언론 자유를 향해 또 다른 50년을 걸어갈 이정표가 될 것이다.